이제 이번 시간에는 종합위험 과외손해 보장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가 지금 한참 수확되고 있죠. 예, 마트를 안 가시구나. 저는 이제 문제집 만들고 나니까 마트를 살짝 다니면서 그 마트 가면 제일 좋은 게 뭐죠? 그 남자들이 가면 시식을 이제 따라서 얻어먹고 제일 또 불안한 게 뭐죠? 결제할 때 쳐다보잖아요. 신랑을. 그래서 이제 그거 근데 이제 이익관계를 따져봐야죠. 결제하고 시식을 하는 거 좋냐? 시식을 안 하고 결제도 안 하는 게 좋냐? 근데 시식 안 하고 결제 안 하면 안 따라가는 거고, 안 따라가면 이제 가정 생활이 불편하죠. 이제 뒤지게 처맞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어차피 결제할 거면 가서 시식이라도 하자. 그게 또 오히려 이익이더라. 그래서 마트를 가봤더니 블루베리를 지금 많이 한참 팔고 있고요. 가격도 좀 좋습니다. 가격은 농민 입장에서 좋다는 제 느낌은 그래요. 농민도 이거 들으면 아 지금 싸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저희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가격이 있다 보니까 아, 농민 입장에서 좋겠구나 이렇게 하는데 물론 그게 다 유통이 다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것 같긴 합니다. 자, 블루베리는 지금 맛있고요. 그래서 블루베리가 올해 이제 25년도에 이제 신규가 됐습니다. 그렇으니까 한번 시험 문제가 어쨌든 우리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블루베리 제일 먼저 문제 나오면 어차피 보험금 산정하는 문제가 주류를 이뤄요. 근데 보험금 산정하는 거 알려드리고 문제 풀어보고 교재에 있는 것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어떤 것들을 우리가 가로는께서는 빠지 말고 또 이해하면 좋다. 이렇게 3단계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금입니다. 블루베리의 보험금은 이렇게 줍니다.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비율, 즉 합피자 이렇게 하면 보험금이 딱 한 번만 나간다는 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한 보험금이 한 번 나간다는 겁니다. 자, 피해율입니다. 피해율은 주의하실 점이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꼭 확인하셔야 돼요. 첫 번째입니다. 자, 얘는 블루베리는 이렇게 생육을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제일 먼저 뭐냐면 꽃눈이 피고 꽃눈이 나오고 해야 되겠네요. 나오고 그 다음에 꽃눈 나온 다음에 뭐냐면 꽃이 피어요. 그죠? 네, 그래서 꽃이 핍니다. 꽃이 피고 그리고 나서 꽃이 피면 수정이 되니까 블루베리 열매가 생긴다. 그래서 이제 과실이 된다. 이렇게. 그래서 과실이 열리면 그 수확하시면 된다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블루베리는 이제 꽃이 보통 봄에 해요. 그래서 블루베리는 지금 노지는 아직 수확을 할 때는 아니에요. 지금 나온 게 전부 다 하우스 블루베리가 나오고 있고요. 노지는 저번에 가봤더니도 지금 꽃이 지금 필라 말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좀 필을 같고 수정식이 막 지금 한참 진행인 것 같아요. 수정식이 때는 누가 제일 바빠요? 벌이 바쁘겠죠. 벌이 바쁘겠잖아요. 이제 수정해 줘야 되니까. 벌도 바쁜데 벌 옆에 있는 똥파리도 바쁘더라. 왜냐면 걔네들이 발로 다 옮겨가니까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붓으로 칠해줘야죠. 붓으로 칠해줘야 돼요. 그걸 인공수영이에요. 인공수영. 집에서 고추를 심는데 고추가 꽃은 피는데 열매가 안 맺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똥파리 몇 마리 갖다가 놔두면 지가 막 열심히 다닐 거예요. 근데 그것도 없다. 똥파리도 없다. 벌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으로 살짝씩 만져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수정이 될 거니까. 차라리 사서 먹습니다. 그렇죠? 고추는. 이제 고추는 사서 먹는다. 이렇게. 자, 이런 시스템인데 만약에 꽃눈이 필 때 자연재해라든가 조수에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또 꽃눈 나올 때 자연재해 조수에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고 꽃이 피고 있는데 자연재해 조수에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과실이 열려있는 상태에서도 자연재해나 조수해나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꽃눈이나 꽃이 필 때는 제일 취약한 게 뭐냐면 냉해예요. 냉해. 자연재해. 그리고 과실이 열리면 제일 취약한 게 뭐냐? 윙 비행하는 새들입니다. 새들. 그래서 일과목 공부하셨죠? 이게 지금 방조망 설치 안 하면 인수제한 같은 거 혹시 공부하셨죠? 그래서 이제 간이식 방조망들이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확할 때 되면 그걸 딱 덮어놓으면 그물 막으니까 햇빛은 들어오고 새들은 못 들어와서 이제 여기서 과일을 수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각각의 꽃눈이 나올 때, 꽃이 필 때, 과실이 열 때마다 취약 요소가 있더라. 즉 위험 요소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집에 꽃눈이 나올 때 재해가 발생할 수 있고, 그러면 꽃눈 피해 조사를 해줍니다. 꽃눈 조사를. 그 다음에 꽃이 필 때 사고 났다 그러면 꽃 피해 조사를 해주고요. 과실이 수확할 때 과실 피해였으면 과실 손해조사를 시행을 해주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피해율은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난이도가 쉽게 된다라면 이때는 무사고, 사고 없다는 거죠, 지금. 그리고 이때만 사고가 발생했을 때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기하냐면 꽃 피해 조사가 없을 때예요. 피해 조사 미실시 안 했다는 거예요. 즉 결국은 꽃 피해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뜻은 뭐다? 과실, 꽃눈이나 꽃은 피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과실 손해조사만 시행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피해율 두 번째, 이렇게도 산정할 수 있어요. 자, 이때는 꽃 피해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조사를 시행을 했다는 것은 뭐다? 꽃눈이나 꽃 피해 때 뭐가 됐다? 사고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사고가. 즉 자연재해, 조세,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 꽃이 없으니까 꽃이 없는 만큼 과일은 줄었을 거잖아요. 그럼 과일이 즉 과일이 꽃이 없는 만큼에서 과일이 열렸을 거란 얘기죠. 자, 꽃이 100%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40%가 꽃이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60% 남은 데서 과실이 달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60%에 대한 과실 손해 피해를 곱해서 꽃 피해, 즉 블루베리의 피해율을 계산하는 방식을 쓰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자, 그러면 볼게요, 이렇게. 자, 이 집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다? 자, 피해율 1번입니다. 피해율 1번, 요것은 뭐다? 꽃 피해 조사를 안 했던 대상이에요. 안 했을 때, 이때는 뭐다? 과실 손해조사를 시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꽃 피해 안 할 때 이 피해율은 과실 손해 피해율 곱하기 여기 피해율이니까 이 피해율은 어디에 들어가는 피해율이다? 여기에 들어가는 피해율이다. 그렇습니까? 곱하기 이 피해 입은 것 중에서는 자연재해, 조세, 화재 이외에 병충해라든가 잡초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 빼겠다 해서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까지 적용하시면 피해율이 됩니다. 어떤 피해율이? 꽃 피해 조사가 없을 때 피해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얘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피해율. 자, 얘는 꽃 피해 조사를 시행했을 때, 그러니까 여기는 꽃이 피해가 없다는 얘기는 뭐다? 100%에서 이만큼 그대로 피해 입었으니까 과실 손해 피해율에다가 미보상 비율만 적용하면 되는데, 이게 꽃 피해 있다는 것은 꽃 피해 있으니까 꽃이 죽었다는 거잖아요. 꽃 죽고 난 나머지에서 뭐다? 과실이 열렸는데 그게 피해를 입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이 집에서는 꽃 피해율은 이렇게 계산을 해봅니다. 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최종이란 말이 나와요. 최종. 꽃 피해율과 꽃 고사율이 있어요. 꽃 피해율은 보험회사가 인정하는 거고요. 꽃 고사율은 실존하는 우리가 조사했던 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꽃 고사율은 평가사들이 현장 가서 몇 개나 죽었냐, 또 꽃눈 고사율, 그럼 몇 개나 꽃눈이 죽었냐라는 것은 조사자가 조사했던 값이고, 보험회사가 인정하는 피해율은 달라요. 그걸 뭐라 한다? 꽃 피해율이라고 그래요. 평가사들은 가면 뭐 한다? 꽃 고사율, 꽃눈 고사율만 조사해 봅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최종이라는 게 최종 꽃 피해율입니다. 최종 꽃 피해율이 뭐다? 꽃 피해 조사를 했잖아요, 이렇게. 그랬으니까 최종 꽃 고사율 곱하기 뭐다? 가중치. 꽃이 죽었다고 해서 과일 하나도 안 열린 건 아니란 얘기예요. 일정 부분 열린 것은, 이 정도 죽은 것은 그래, 그럴 수 있어 라는 거예요. 자, 우리 미보상 비율을 공부하셨죠? 미보상 비율 할 때 농지 전체의 잡초가 20% 미만이 있으면 미보상 비율 적용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해당 없음이죠. 그 정도 개념이란 얘기예요. 꽃이 재해로 죽든 그렇지 않은 이유로 죽든 한 20% 정도, 20% 미만으로 없어지면 그거는 뭐다? 과실 손해하고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 미치지 않아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최종
꽃 고사율. 그러면 자, 꽃이 죽었는데 그걸 피해율로 환산하는 건 뭘 갖고 한다? 가중치를 적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꽃 고사율입니다. 그러면 꽃이 고사되기 전에는 뭐다? 꽃눈이 먼저 고사됐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렇게. 이렇게 계산 한번 해볼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요. 자, 꽃눈 고사율. 꽃눈이 죽은 비율. 여기 있죠. 그 다음에 플러스 1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꽃눈이 만약에 20% 죽었다더라 라고 하면은요. 20% 인정. 그러면 나중에 꽃이 폈을까? 그러면 80%에서 꽃이 폈을 거 아니에요. 꽃눈이 죽었으니까. 그렇습니까? 꽃눈 고사율.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다 1 마이너스 꽃눈이 0.1이니까 얘가 뭐예요? 80%가 남았네, 지금. 뭐가? 꽃눈이. 거기서 꽃눈이 80% 남은 것은 뭐가 핀다? 꽃이 핀다고요. 꽃이 펴. 근데 꽃이 피고 있는데 네 개가 딱 왔다는 거잖아요. 그랬으니까 80%의 꽃이 폈는데 거기서 꽃이 고사율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항상 이거 기억하세요. 꽃눈 나오고 꽃이 피고 과실이 열린다. 꽃눈 나올 때 재해 입었거나 꽃이 필 때 재해 입을 수도 있고 과실이 열렸을 때 재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 이게 이 순서 기억하시면 아 맞아 그럴 수 있겠네 라는 거. 자 만약에 꽃 고사율이 20%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예요? 20%는 아예 없으니까 20% 인정. 80% 중에 20%니까 16%잖아요. 총 36%가 꽃이 죽은 걸로 환산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쵸? 예. 왜냐면 여기서 꽃 다 폈다고 가정해야 되니까. 그래서 20%하고 80%에서 뭐다? 20% 꽃이 죽었으니까 16%. 16% 플러스 20% 하면 뭐다? 최종 꽃은 몇 프로 죽었다? 36%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죽었다면 아까처럼 미보상처럼 무조건 36%다 죽으면 다 그대로 인정해주냐?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죠? 법분자 공부하셨잖아요. 자연 수정 불량률이라는 거 있잖아요.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가중치를 반드시 얘는 문제를 어렵게 내면 안 줄 수 있습니다. 가중치 출발해 봅니다. 가중치. 가중치라는 것은 최종, 여기 있죠. 최종. 꽃 고사율입니다. 피해율이 아니고 꽃 고사율에 따라서 가중치를 적용하는데 꽃 고사율이 20% 미만 그러면 무조건 몇 프로씩 증가시키냐면 15%씩 증가시키세요. 자, 가중치는 20%부터 출발해서 15%씩 증가한다. 저 같으면 이거 조건 안 줍니다. 그렇죠? 안 주고 푸는 거죠. 그렇죠? 20%인 게 15% 더하면 35%, 15% 더하니까 50%, 15% 더하니까 65%, 15% 더하니까 80%, 15% 더하니까 95%, 그 다음에 100%입니다. 이렇게. 이것도 15% 더하니까 20에다 플러스 15 이렇게 계산기 누리신 분이 계신데 이건 충분히 암산으로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꽃이 이만큼씩 죽었을 때 보험회사는 과실 열리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피해가 있는지 인정해 주나 이게 가중치예요. 이 가중치가 어디에 들어간다고? 여기에 들어간다. 이 꽃 고사율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꽃 고사율 조사했던 거에 따라서. 자, 그러면 꽃 고사율이 20% 미만이게 되면 가중치는 0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꽃 고사율이 15%다. 그럼 꽃 피해율이 몇 프로예요? 그렇지, 0이란 말이에요. 괜히 15%의 곱하기 0 하면 맨 나오지, 이것이. 15 아이가. 이거 틀리는 겁니다. 되셨죠? 만약에 시험에서 헷갈리게 내려고. 자, 손해평가사 고연세에 갔더니 최종 꽃 고사율이 17%로 조사가 되었다. 그럼 뭐다? 최종 꽃 피해율이 몇 프로냐 그러면 17이니까 좀 애매한데 한 15%나 줘버릴까? 틀린 겁니다. 0입니다. 됐죠? 0. 같이 0. 그 다음부터는 뭐다? 0.5부터 출발합니다. 0.5, 0.1씩 증가합니다. 되셨죠? 자, 0.6, 0.7, 0.8, 0.9, 1입니다. 자, 여기는 전부 다 미만이에요. 미만. 100도 미만입니다. 100도 미만. 자, 그러면 20% 미만이, 그럼 여기는 뭐다? 35% 미만이란 뭐예요? 여기는 별도로 말 안 해도 20% 이상, 35% 미만이라는 뜻이에요. 됐죠? 얘는요, 50%니까 35% 미만 얘기했으니까 여기는 35% 이상, 50% 미만이라는 뜻이 됩니다. 되셨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최종 꽃 고사율은 20%부터 15%씩 증가를 하시고, 그 다음에 가중치는 0%부터 0.5, 그 다음에 0.6, 즉 0.1씩 증가를 하시면
딱 맞는다라는 거예요. 되셨죠? 이렇게. 그래서 시험에서는 아주 1점짜리로, 자, 선생님이 그랬더니 최종 꼭 고사율이 30%다. 30%다. 꽃피율이 몇 프로인가? 자, 최종 꼭 고사율이 35%래요. 35%. 이때 이 집에 최종 꽃피율은 몇 프로인가요? 라는 거예요. 그럼 35%니까, 자, 20%, 35%인데 35% 미만이 아니라 35% 이상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곱하기 얼마? 땡큐. 그럼 이거 뭐다? 최종 꽃피율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쉽겠죠? 순서. 잘 보세요. 꽃눈 나오고 꽃 피고 과실이 열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꽃눈 고사율, 꽃 고사율 있잖아요. 꽃눈 고사율하고 꽃 고사율은 있는데 얘는 너무너무 쉽습니다. 자, 볼게요. 우리는 평가사가 조사하는 거예요. 고사율. 고사라는 말은 뭐 말이에요? 고사라는 항상 보사하는 손에 죽었다라는 거예요. 뭐가? 꽃눈이 뭘로 인해서? 차인제 조수의 화재로 전체 꽃눈 중에서 몇 프로나 죽었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피해라는 뭐 말이에요? 자연재 조수의 화재로 죽어버린 꽃눈 수입니다. 여기는 뭐다? 우리 조사했잖아요. 조사했으니까 조사 꽃눈 수입니다. 자, 조사 방법을 설명해 드리는데 잠깐 볼게요, 미리. 자, 교재, 신교재 먼저 살피고요. 그 교재는 보시면 됩니다. 자, 99쪽 보시면. 99쪽 보시게 되면 납은 표본가지를 선정하고 표본가지에서 가장 긴 결과지 몇 개를 한 개입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가 이상자리는 아직 공부 안 했어요. 첫 번째 시간에도 OD는 가장 긴 결과 모지 몇 개? 세 개를. 얘는 가장 긴 결과 모지가 아니라 결과지 한 개입니다. 결과지 한 개. 그래서 한 개를 표본가지로 선정해가지고 표본에서 전체 꽃눈수 또는 전체 꽃수를 조사합니다. 그래서 피해 꽃눈수하고 조사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 꽃눈 고사율은 피해 꽃눈, 꽃눈이니까 분자가 피해 꽃눈수, 전체 꽃눈수. 얘 일찍 조사한 거예요. 꽃고사율. 꽃고사율은 자, 피해 꽃수. 그 다음에 전체 조사 꽃수.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지금 보험금은 자, 얘 피해율은 이렇게 조사하는데 과실 손해 피해율을 그러면 어떻게 조사할 거냐? 99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신교재 보시면 됩니다. 과실 손해 피해를 조사하는 방법은 본문에는 없습니다. 원래 빠져 있네요. 지금 꽃눈과 꽃 고사율만 본문에 들어가 있고 과실 손해 피해는 없어요. 대신 공식만 있습니다. 공식만. 그래서 제가 만들었던 거고요. 자, 꽃 피해율. 자, 피해율 박스 보세요. 피해율 산정. 꽃 피해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율은 과실 손해 피해율 곱하기 1 미보상 비율이에요. 과실 피해율, 손해 피해율이 피해율이 아니고 미보상 비율까지 반영해야만이 피해율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과실 손해 피해율. 여기 과실 손해 피해율 어떻게 계산하는지가 바로 거기 나와 있네요. 재배 종별 표본가지에. 자, 표본가지 뭐라고 했어요? 결과지 하나 정한다겠잖아요. 거기서 피해 과실수. 자, 꽃눈수, 꽃수, 과실수. 됐죠? 이제 순서 되죠? 자, 피해 과실수 곱하기 재배 종별 자녀 수확량 비율. 왜 넣는지 설명해 드릴 거예요. 나누기 전체 과실수입니다. 자, 볼게요. 과실 손해. 피해율. 얘는 지금 피해율 아니에요. 피해율은 피해율. 덜렁 나온 이 피해율. 이 피해율은 뭐다? 미보상 비율까지 단계 피해율이고, 뭐 지금 우리 공부한다고? 과실손해 피해를 조사한다고요. 그렇죠? 그렇으니까 여기에는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여기에 표본가지에 지금 조사를 했어요. 피해 과실수. 그래서 표본가지. 피해 과실수 곱하기 자녀 수확량 비율입니다. 아따, 여기 또 뭐, 막 가중치 하나 외워놨더니 또 여기서 뭐 하나 살짝 외우라고 할 것 같은 느낌? 뭐. 됐죠? 느낌 오는 거죠? 네, 비율. 네. 곱하기 여기는 뭐다? 표본가지에. 자, 조사한 전체 과실수.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시험에서 만약에 이제 재배 종별이라는 것은 뭐냐면 두 품종 이상 있을 때예요. 두 품종 이상 있을 때.
그럼 두 번 다 하면 되겠죠. 두 번 다 하면. 근데 지금 현재 이 구조로는 두 품종 내기는 어렵고 한 품종만 나와도 힘들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만약에 시험 출제자가 표본가지의 피해 과실수가 뭐 100개, 그 다음에 전체 과실수가 이거 400개. 400개 중에 100개가 지금보다 우박 맞아버렸다. 뭐 이런 거죠. 새가 또 쪼아 먹었다. 방조망 틈을 뚫고 다이어트 한 놈이 와가지고 먹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수 있겠다는 거죠. 그럴 때는 뭐다. 이 100개 다 피해로 인정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날짜마다 이 시기 되면은 뭐다. 이만큼 남아있는 한도다라는 게 얘도 덜 수확한 게 있을 수 있겠죠. 수확기가 늦으면 계약자가 늦게 수확할 수 있는 경우도 있겠죠. 그때는 뭐다? 수확기가 늦었을 때는 뭐다? 여기 아직 수확하지 않는 것들도 안 했는데 피해 입은 것들이 포함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 빼겠다는 거예요. 자녀 수확량 비율만큼 이 피해 입은 과실 중에서 이 날짜 사고 났을 때 자녀 수확량 비율에 해당되는 과실만큼만 피해 과실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날짜별이 자녀 수확량 비율은 너무 쉬워요. 자, 블루베리 합니다. 자녀 수확량 비율은 크게 두 가지로 합니다. 자, 시험에서 수확기 이전 사고다. 자, 수확기 이전 사고라면은 뭐다? 얘는 수확을 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도 안 했겠죠? 그래서 수확할 게 100% 다 남아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아직 수확할 때가 아니니까. 그랬으니까 얘는 1입니다. 1. 그러면 수확기 중에 사고 났다. 수확기 중에 사고 났다면 자, 100%에서가 되겠네. 100%에서. 수확 얼마나 하고 얼마 남았냐. 지금 제목이 뭐예요? 남아있는 거, 수확할 수 있는 거 얼마 남았냐는. 이렇게. 자, 얘는 뭐냐면 사고 발생 일자예요. 사고 발생 일자. 마이너스 수확 개시 일자. 그럼 며칠간 땄냐? 수확하고 여기는 뭐예요? 원래 100%에서 너 몇 프로나 땄냐라는 그럼 남아있는 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고 일자에서 뭐다? 수확 개시 일자입니다. 네? 나누기 블루베리는 표준적으로 언제 하냐면 한 달 동안 수확을 해요. 표준 수확일수. 수확일수. 얘가 며칠? 30일. 얘는 고정수치입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두 달을 넘겨서 시험 문제를 내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수학 개시는 6월 28일이고 사고일자는 7월 13일일 때 그럼 뭐다 월 단위가 바뀌니까 막 달력그리하고 표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고요. 노지 같으면 보통 한 6월달, 7월달이니까 6월달은 7월달에 이제 날짜를 정해서 주겠죠. 만약에 자, 수학 개시는 6월 1일이에요. 사고일자는 6월 10일이다. 그러면 며칠간 땄다는 얘기예요. 9일 동안 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전체 30일 따야 되는데 9일 동안 몇 프로 땄어요? 30% 땄으니까 100%에서 30% 뺀 몇 프로가 남아있을 때 사고 났다고요. 70%가 남아있을 때 사고 났다라는 뜻입니다. 네. 만약에 수학 개시일자가 6월 19일, 사고일자가 7월 3일 이렇게 될 수는 있겠죠. 그때는 그 달력을 그리셔야 돼. 근데 이렇게 되면 뭐예요? 이제 빼기 하려면 힘들겠죠. 그래서 보통은 시험에서는 저 같은 문제집도 보면 여기서 한 방에 계산할 수 당연했어요. 만약에 수학 개시일자는 6월 1일, 사고일자는 6월 10일이다 그러면 10-1자잖아요. 월은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월 단위로 넘겨버리게 되면 이 문제는 오류 투성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어렵게 낸다고 해서 멍청한 사람들이 시험 문제를 설계하고 막 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 정신 나간 거예요. 왜냐하면 월은 안 빼죠. 만약에 6월, 수학 개시일자가 6월 29일이고요. 사고일자가 7월 5일이다. 그러면 이는 뭐예요? 사고일자 7월 5일이니까 5일 마이너스 29일이네? 일자만 빼잖아요. 일자만. 월은 어디 갔어, 지금. 그럼 이건 뭐가 됐냐, 이게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는 설계를 신경을 써서 해야 하는 거예요. 그냥 막 대고대고, 날짜 계산해갖고 이런 빼고, 이게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얘를 보는 걸 알 수 있겠죠. 초일 불산이 된 걸 알 수 있겠죠. 원래 1일부터 10일이니까 총 10일이 아닌데, 따는 일수는 며칠이에요? 9일 땄다는 거 똑같잖아요. 초일 산입 안 된 거잖아요. 초일 산입.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그럼 뭐 더 이상 할 것도 없네요. 자, 그래서 교재만 살펴볼게요. 자, 과외선에는 표본가지의 표가 있어요. 얘는 교재가 조사하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꽃눈 조사나 꽃피해 조사를 인용하면
인용하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조사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일자 보면 조사서에는 써져 있어요. 수학 개시일자 언제, 그다음에 사고일자 언제 써져 있으니까 뭘 통해서 수학 개시 이전 사고냐, 수학 기 중 사고냐를 알아낼 수가 있겠죠. 예. 시험 출제자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사고일자는 자, 6월 20일, 수학 개시일자는 6월 30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때는 자녀 수학량별 몇 프로예요? 몇입니까? 자, 사고일자는 6월 20일이고 개시는 6월 30일입니다. 자, 이 집은 자녀 수학량별 몇입니까? 그렇죠. 1이잖아요. 왜냐하면 수학기 이전 사고잖아요. 수학을 이때 해야 되는데 아직 수학하기 전에 사고 났으니까 수학기 이전 사고니까 1이라고 여기다 1을 딱 쓰시는 거잖아요. 되셨죠? 이거 다 구분하셔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 이것이 그렇게 되면은 개시일자니까 20에서 30을 빼게 되면 마이너스 10이니 이거 오류구나. 네, 오류구나. 또 10점. 네, 뭐 이번에도 2,000명 하게 하겠네. 꿈 같은 얘기입니다. 이거 보시면서 이거 보고 얘를 딱 보면서 수학하기 전에 사고가 났구나. 수학기 이전 사고 때문에 자녀 수학량 비율은 1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작은 거지만 이런 것도 개념을 딱 잡고 가시면 안 틀린단 말이에요. 되셨어. 자, 문제 하나 살짝 풀어봅니다. 이거 했으니까. 자, 어디 보시냐면요. 1페이지입니다. 종합위험 과세손해보장 보험에 가입한 블루베리 품목에 관한 겁니다. 문제 2번입니다. 다음 기약사항과 조사해보고 강물음에 답하세요. 옛날에 했던 거 한 번 더 풀어보는 겁니다. 자, A농가, B농가. 이번에 이제 두 농가를 한번 설정해봤어요. A농가, B농가로. 자, 보니까 계약농가별로 A농가, B농가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보험 가입금액이 1,000만 원, A농가도 1,000만 원, 자부담이 20%, B농가도 가입금액 1,000만 원, 자부담 20%라는 얘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왜 설계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한 농가는 꽃피조사를 안 한 농가, 한 농가는 꽃피조사를 한 농가, 이렇게 문제를 냈겠죠. 이거 딱 보면서 출발 딱 하면서 야, 느낌이 권석이가 이렇게 냈을 것 같아 라고 감을 잡으시는 게 좋아요. 그렇죠. 자, 조사는 A농가 조사 내용 있습니다. 1번 보장하는 제한에 인해서 꽃눈 피해 조사했대요. 됐죠? 그럼 B농가는 안 했어요. 지금 B농가는 없어요. 또 A농가 조사 내용 2 봐보세요. 조사 내용 2 봐보니까 얘도 꽃 피해 조사를 했어요. 근데 B농가는 안 했어요. 지금 A농가만 지금 꽃눈 피해하고 꽃 피해가 발생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렇게. 자, 그래서 A농가 거 한번 살펴봅니다. A농가는 꽃눈 조사해 봤어요. 꽃눈 그랬더니 A농가의 꽃눈, 얘는 고사율입니다. 아직 피해가 없어요. 꽃눈이 몇 프로 죽었냐라는 거죠. 꽃눈 조사율을 쓱 조사해 보니까 100개가 피해를 입었다는 거예요. 100개가. 표본주가 지금 10주면은 조사해야 할 결과지는 몇 개예요? 표본주가 10개면 조사할 결과지. 그렇지, 10개잖아요. 표본주마다 결과지 1개. 이상도 아니야. 1개잖아요. 1개. 그렇죠? 갑자기 주면 갑자기 당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1개구나라는 거예요. 그렇죠? OD는 결과지 모지 3개. 자, 그다음에 전체는 몇 개예요? 조사 꽃눈수 합계가 400개. 이렇게 하게 되면 꽃눈 고사율은 몇 프로? 25%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A 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조사 내용 2 봐보세요. 조사 내용이. 자, A의 꽃 고사율을 한번 물어보는 거죠. 꽃 고사율. 꽃 고사율. 또 꽃 고사율을 그러니까는 또 여기서부터 아이고 그래 그냥 가중치 막 들어가 버렸었겠네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뭘 물어본다고? 최종 꽃 고사율 할 때는 가중치 들어갑니다. 이게 꽃피율 할 때는 꽃피율 할 때. 자, 그러면 꽃 고사율입니다. 얘만 달랑 조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몇 개다? 피해꽃이 120개. 그 다음에 조사꽃이 400개입니다. 그래서 거기 뒤에 답지 한번 싹 봐보세요. 물음에라. 이건 30% 나오네요. 0.3에서 30%. 이런 식으로 답안 작성하시면 돼요. 묻는 대로 물음 1. 그 다음에 물음 3번이 뒷장에 있는데 그냥 바로 보면서 할게요. 물음 1번, 자, 물음 2번, 자, 물음 3번입니다. 물음 3번은 뭘 물어봤냐면 위 계약사항과 물음 1, 2의 답을 적용하여 A농가의 최종 꽃 고사율을 계산하시오. 꽃 고사율. 자, 그러면 봐볼게요. 자, A농가의 얘 이름이 뭐다? 최종이라고요. 꽃 고사율입니다. 자, 그러면 꽃이 죽기 전에는 뭐가 먼저 죽었어요? 꽃눈이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랬으니까 뭐다? 꽃눈 고사율 있습니다. 0.25 되죠. 플러스 이건 인정. 100%에서 꽃눈이 뺀 25% 나머지 75%가 있는 데서 꽃이 폈다는 얘기잖아요. 꽃이 폈죠. 그래서 꽃이 얼마? 30%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꽃고사율입니다. 되셨죠? 이게 공식이 막 좀 어렵고 막 헷갈릴 수 있는데 여러분이 두세 번만 공식을 쓰면서 이해하면서 생각하면서 쓰세요. 무조건 쓰면 안 되고. 순서가 꽃눈, 그 다음에 꽃, 그 다음에 꽃고사율, 최종 꽃고사율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보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얼마나 나오냐면 47.5% 나오네요. 47.5%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되고요. 자, 물음 4번입니다. 자, 앞에 조사내용 살짝 3번 더 스캔합니다. 물음 4번은 이쪽 봐보세요. A, B는과 공통, 보장하는 재료에는 과실 손해 조사했네요. 공통으로 했습니다. 수학기 이후 사고라 했어요. 친절하게도. 그렇죠? 자, 수학 개시 일자가 7월 1일, 사고 일자는 7월 10일이면 수학 개시 이후 사고란 말 안 해도 수학 개시 이후 사고란 알 수 있겠죠? 만약에 실제 시험에서 사고 일자가 7월 10일이고 수학 개시 일자가 7월 1일이다. 그럼 이건 수학 개시 후 사고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네, 이렇게.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수학 개시 이후 사고라고 조건 줬는데 만약에 안 줄 수도 있다고요. 안 주면 여러분들이 자녀 수학량 비율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 잘 판단하셔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표본주의 각 표본주 과실수입니다. 피해 과실수가 112개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뭘 물어봤냐면 112개, 정상과실 168개, 과실수 합계는 280개입니다. 총 이게 조사한 것은 280개 조사했는데 그 중에 몇 개가 112개가 자연재해 조세 화재로 피해 입었다는 얘기입니다. 미보상 비율 10%입니다. 자, 여기까지 조사가 됐고요. 다음 장 넘겨서 물음 바로 물어봅니다. 물음 4번 봐보세요. 위 계약사항과 물음 1, 2의 답을 정해. 자, 물음 1, 2의 답이 틀리면 4번부터는 채점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물음 3의 답을 정해. A농가의 최종 꽃 피해율을 조사해요. 꽃 피해율. 꽃 피해율은 뭐다? 이제 최종 꽃 고사율에 뭐다? 가중치 때려 넣는 거예요. 그랬으니까 A, B 농가입니다. A 농가입니다. 얘는 A 농가만 조사했으니까. 그래서 A 농가의 최종 꽃 피해율입니다. 얘는 뭐다? 최종 꽃 고사율 0.475 곱하기 뭐 한다? 가중치 하시면 돼요. 가중치는 자 20, 35, 50 했습니다. 50에 들어가네. 50 미만에. 그러니까 얘는 0.6 하시면 됩니다. 이게 가중치. 되셨죠? 대신 여러분 이제 암기로도 뭐 20, 30, 50 하면 좋습니다. 0, 0.5, 6은 좋은데 혹시 모르니까 수험장 가시면 거기 문제지나 있는데 빈 여백에다 이걸 표시를 빨리빨리 해놓으세요. 이거 나오면 이렇게 공식 같은 것들을 이런 기준들은 해주십니다. 그래서 얼마 나오냐면 답지가 28.5%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물음 5번 봐봅니다. 자, 물음 5번은 위 계약상 조사를 보고 물음 3의 값을 정해요. 과실손해피해율을 계산하시오. 단 B농가의 경우 꽃눈 및 꽃피해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물음 3 값은 적용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그러겠죠. 자, 그랬으니까 자, 그러면 자, A농가에 대한 자, 과실 손해피해율 그다음에 B농가에 대한 과실 손해피해율 계산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A농가는 얼마예요, 지금? 둘 다. A, B농가인데, 이거 똑같네? 자녀 수학량비. 얘는 그냥 이 조건을 여기다 준 게 아니었는데, 되겠네요. 자, 볼게요. 자, A농가는, 자, 자녀 수학량 비율이 여기 교재 보시면, 10일 날 사고가 났고, 1일 날 수학이 개시됐으니까, 자녀 수학량 비율은 A, B 똑같습니다. 자, 1 마이너스 10일 날 사고 일자 마이너스 수학 개시일자 나누기 표준 수학일자 30일 했으니까 얼마 남았어요? 여기 보니까 30% 수학했으니까 70% 남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70%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A농가의 과실손해 피해율입니다. 자, 112개. 자, 과실손해 피해율. 자, 총 피해 입은 거 112개 곱하기 자녀 수학량 비율 0.7. 112개인데 원래 70% 정도가 피해를 입는다. 남아있는 거 70% 피해 입는다니까 이 정도 112개의 70% 정도가 남아있고 그게 피해 입은 걸로 본다는 뜻이다 이거예요. 112개 중에서 70% 정도가 남아있었어야 된다고 사실은 피해 입은 거. 그럼 그만큼 피해 입은 걸로 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누기 이게 자녀 수학량 비율 전체 과실수가 총 280개가 됩니다. 이러면 얘가 과실손해피해율 여기다가 괜히 1 미보상 비율을 하시면 안 됩니다. 과실손해피해율은 미보상 비율이 정되지 않고
피해율 할 때 미보상비율을 적용합니다. 그렇으니까 여기 있는 이 값만 쓰시면 되는데 얼마나 28%입니다. 28%. 그러면 둘 다 A 농가나 B 농가나 똑같이 28%입니다. 되셨죠? 28%. 과외 손해 피해율만. 지금 최종 피해율 할 때 이제 A, B가 다를 거니까. 그 다음에 물음 6번 봐보세요. 물음 6번. 기하상과 각 물음 값을 A농가 B농가의 피해율을 계산하시오. 단, 피해율은 퍼센트로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A농가는 자, 피해율입니다. 피해율은 이제 미보상비율 들어가는 거예요. 자, A농가는 뭐다? 꽃조사 했어요. B농가는요, 꽃조사 안 했어요. 하고, 요렇게. 자, 그렇으니까 A농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과실은 뭐다? 꽃이 피해 입고 난 그 이후에 과실이 피해 입었으니까 이때 피해율은 이렇게 되는 거죠. 피해율은 최종 꽃 피해율이 있습니다. 꽃 피해율. 이만큼 28.5%가 없어진 만큼에서 뭐다? 과실이 열렸다는 거잖아요. 그랬으니까 최종 꽃 피해율 플러스 얘 피해율을 인정하고 그다음에 1 마이너스 최종 꽃 피해율. 자, 만약에 꽃 피해율이 30%다 가면 30%고 100에서 30%는 70% 남은 데서 라는 거예요. 과실이 과실 손해 피해율이 낮다. 과실이 낮았으니까 열렸으니까 거기다 뭐다 얘는 뭐 물어봤어요 지금? 피해율 물어봤으니까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이 됩니다. 됐죠? 그럼 이거 이제 했으니까 최종 꽃 피해율이 몇 프로예요? 28.5%. 0.285 플러스 1 마이너스 0.285 곱하기 과실손해 피해율이 둘 다 똑같네요. 28%. 됐죠? 그래서 0.28 곱하기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은 몇 프로 줬냐면 10% 줬네요. 10%. 0.1 하게 되면 계산기 눌러보시면 얼마 나오냐면 46.518 나와요. 형 계산기 눌러보세요. 이때 빨리빨리 눌러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소수점 셋째에서 반올림을 하겠잖아요. 퍼센트로 했으니까 46.52%가 됩니다. 얘가 누구 거예요? A 농가 거예요. 꽃조사한 거예요. 얘가 난이도가 상급. 되겠죠? 상 정도 되겠죠? 느낌상. 하급, 중급, 하급, 뭐 이런데. 자, B는 꽃조사 안 했으니까 과실 손해 피해율이 몇 프로? 28%입니다. 그래서 얘는 과실 손해 피해율. 곱하기 뭐 이제 미보상 비율이 안 됐잖아요.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0.28 곱하기 1 마이너스 0.1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답이 25.2%. 아, 좋습니다. 이렇게 되네요. 지금 피해율이 조사가 지금 꽃조사 한 것과 안 한 것도 피해 차이가 있는 것을 보이죠? 보이죠?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얘를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물음 7. 자, 블루베리 보험금 계산하시었으니까 보험금보다 값이자니까 A농가의 자, 블루베리 보험금입니다. A 보험금. B 보험금입니다. 얘는 이제 너무 쉽기 때문에 자, 보험 가입 금액이 얼마예요? 1,170만 원입니다. 가입 금액 곱하기 A농가의 피해율은 46.52%. 0.4652. 사부담이 0.2였으니까 이만큼일 거고가 되는 거죠. 혹시 답지가 301만 2,840원입니다. 이제 310만 2,840원 맞나요? 계산기 한번 눌러보세요. 300, 102, 840원이랍니다. 이렇게. 두 번째, 비보험금 1,170만 곱하기 피해율이 0.252 마이너스 0.2 했으니까 보험금을 넣으면 60만 8,400원 나오네요. 되셨죠? 이렇게. 이렇게까지는 안 나와요. 예? 1,000만 원 됐어요. 아, 그랬어요? 그럼 가입 금액을 1,170만 원으로 바꿔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가입 금액을. 제가 지금 왜냐면 이 앞전 문제에다가 두 계약자로 설계를 아침에 하다 보니까 근데 가입 금액만 그러면 1,000만 원으로 좀, 이제 1,170만 원으로 좀 바꿔주시면 됩니다. 1,170만 원. 자, 이거 보시고 지금 이렇게는 나오기는 사실은 어려워요. 이 지금 15점짜리에 물음 7까지 묻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그렇지만 이 문제 하나를 통으로 내가 이해만 한다면, 이해만 하신다면 어떤 블루베리를 주더라도 다 풀어버린다고요. 주의할 점은 짧게도 낼 수 있어요. 시험에서 이렇게도 냅니다. 아주 쉽게 내는데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계약 농가에가 꽃 고사율이 고사율 43%, 과실 손해 피해율이 20%, 이제 10%인데 10%, 그 다음에 미보상 비율 얘도 10%인데 보험금 얼마인가요? 한 가입 금액은 1천만 원, 자기 20%. 이렇게 줄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안에 다 함축이 되는 배웠던 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한다? 지금 최종 피해율 알아야 되냐? 피해율 이 자리에 들어갈 가 곱하기 피해율만 잡으면 돼. 이때 이 피해율 계산한단 말이에요. 가입 금액 1천만 원 알아. 잡아다면 20% 알아. 피해율 계산할 때 이때는 뭐다? 꽃 피해 조사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뭐다? 최종 꽃 피해율을 먼저 계산해야 돼. 꼭 고사율에서 뭘? 가중치를 통하여 꽃 피해율을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지금 꼭 고사율 줬잖아요. 그러니까 최종 피해율은 이 집의 총 피해율은 어떻게 한다? 최종 꽃 피해율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최종 꽃 피해율부터. 그러면 꽃이 43% 죽었으면 보험회사는 몇 프로 죽은 걸로 인정한다고요? 그게 가중치라는 거예요. 가중치는 35, 20%, 35%, 50%니까 50%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50% 미만에가. 가중치는 얼마? 0.6이라는 걸 금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자, 꽃 피해율입니다. 꽃 피해율은 자, 0.43. 힘들죠? 이렇게 하면 40%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0.4 곱하기 0.6 하게 되면 얘가 뭐다? 최종 꽃 피해율이 24%. 그렇죠? 최종 꽃 피해율 됐죠? 이렇게. 그러면 최종 꽃 피해율이니까 자, 이 집의 피해율입니다. 피해율은 꽃 피해 조사했으니까 최종 꽃 피해율 0.24 플러스 1 마이너스 꽃이 다 죽은 거 뺀 나머지 76%가 과일이 열려있는데, 과실이 열려있는 중에서 뭐가 피해봤다고요? 10% 피해봤다고, 0.1. 그죠? 곱하기 1 마이너스 미보상비율 0.1 하시게 되면 이거 뭐다? 최종 피해율이에요, 이 피해율. 그럼 이 개념을 이해 못하면 갑자기 중간에 어느 한 통 몸통아리를 던져주면 이건 뭐야? 나 이건 이렇게는 안 해봤는데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개념 잡으면 야, 얘는 꼭 고사율이라는 것은 꽃눈과 꽃고사 다 반영해가지고 지금 얘 내놨네. 오케이, 알았어. 그럼 내가 가중치만 때려 넣으면 되겠는데? 그럼 꽃피해율 나겠는데? 이런 거 되잖아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야, 꽃고사율 줬으니까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게 되죠. 꽃고사율이 아니라 최종 꽃고사율. 최종 꽃고사율. 그러면 뭐다? 최종 꽃피해율이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네들을 개념을 좀 잡고 가시면 돼요. 어차피 출제자분들은 여러분들을 많이 흔들 거예요. 흔들 때, 아까 이 문제 있잖아요. 이 문제를 통으로, 아까 가입 금액만 1,170만 원으로 보고, 통으로 두 계약자로 해놨잖아요. 그랬으니까 꽃 조사한 거, 꽃 조사 안 하는 걸로 해가지고 얘를 이해를 하세요. 이해를. 대신, 진짜 볼펜으로 한번 써보세요. 공식을. 2번, 3번만 쓰시되, 그냥 쓰시지 말고, 여보세요, 잠깐만, 그럼 나 좀 쓰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거는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보면서 꽃이 피었으니까, 꽃눈 고사율, 그렇지. 피해 꽃눈 수 나누기 조사 꽃눈 수. 그 다음에가 꽃이 폈지, 꽃 고사율. 피해 꽃수 나누기 조사 꽃수. 이렇게.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최종 꽃 고사율. 이렇게 됐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해를 생각하면서 한 두세 번만 쓰면요. 한 이틀에 한 번씩만 써보세요. 이틀에 한 번씩만. 그리고 이걸 한 서너 번만, 한 3주만, 2, 3주만 쓰시면요. 수험자가 기억나요, 솔직히. 근데 안 써보니까 알아. 설명 들었어. 알아. 그거 알아야 그 꽃하고 뭐 꽃눈 뭐 하냐, 안 그거. 그거밖에 몰라. 시험자가 못 쓴다니까요. 근데 진짜로 우러나서 A4 용지에다가 한 장, 그냥 글씨 작게 쓸 필요 없어요. 날싹날싹하게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내가 쓴 거 틀린 것도 다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너무 작으면 내가 틀리게 썼는지 바르게 썼는지 몰라. 그러니까 종이학 끼시지 말고, 근데 깜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깜지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풀어본 과정이 내가 맞는지도 또다시 내가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하세요. 한번 써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 그냥 특별하게 해드릴 게 없어요. 왜냐하면 조사 내용이 너무 단촐해. 꽃눈이나 꽃피해 조사는 어떻게 한다고요? 표본주별로 결과물지 몇 개 알아겠어요?
아니, 결과지. 결과 모자입니다. 결과지 한 개입니다. 한 개. 한 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 한 개가 블루베리가 엄청 많이 달려 있어요. 아, 엄청 많이 달렸습니다. 그 복분자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많이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걔는 그냥 아예 가지채기를 하더라고요. 안에 있는 거 솎아낼 수가 없으니까 가지를 잘라내버리면 걔만 몽실몽실하게 이만큼씩 커요. 그럼 거기서 따낸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따면 뭐예요? 기계에다가 쓱 돌리죠. 그럼 크기를 분리하는 거예요. 크기를. 크기 분리해서 큰 것은 비싸고 작은 것은 싸고. 저는 궁금한 게요. 큰 게 영양가가 많아요? 작은 게 영양가가 많아요? 블루베리가? 영양가. 예. 근데 큰 게 비싸거든요? 작은 건 싸요. 약성은, 블루베리가 약성이 있다면 작은 것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작은 건 싼데, 오면은 작은 게 좋다면, 근데 지금 큰 게 대부분 다 비싸거든요. 큰 게 싼 게 뭐가 큰 게 싸요? 고구마, 귤, 이런 것들은 큰 거이 쌉니다. 예, 그렇죠. 옛날에는 여러분 지금 보지만 옛날에는 50g형 고구마가 기준이 뭐였냐면, 괴근의 무게, 그 무게가 400g, 하나당 400g 넘어가면 50%였어요. 지금은 없어졌어요. 현장에서 많이 써먹습니다. 너무 크면 무게 절반 인정, 이런 식으로 수확량을 이렇게 했었던 건데, 잠깐 쉬었다가 이제 감기를 한번 하겠습니다.